안녕하세요, 헥슬톡입니다. 어느덧 3.26 용병리그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주차에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뭐하지? 다음 빌드는 뭐할까? 이 스킬은 써봤었고 저 스킬은 성능이 좋나? 등 다양한 생각에 빠지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기존 빌드를 판매하거나 혹은 재밌어 보이는 빌드 또는 성능이 좋은 빌드를 구매를 하는 등 빌드 거래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1주차와 2주차 사이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직업들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찬가지로 3주차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주차와 2주차 어떤 것이 변했을까요? 기존 1주차의 탑5와 2주차의 탑5를 비교하면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갑자기 모르는 얼굴 하나가 그것도 10%라는 높은 점유율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버서커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저거넛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는 버서커보다 저거넛의 힘 스태킹 빌드가 후반으로 갈수록 가지는 포텐이 높기 때문이라고 영상에서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거넛 또한 예상대로 점유율이 2%에서 3%로 증가했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한 명 더 존재했습니다. 바로 치프틴입니다. 치프틴은 1주차에서 탑5에 들지 못했지만 바로 뒤에 위치하는 8%의 점유율로 높은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해당 점유율이 거기서 2%나 더 오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네요. 저거넛의 힘 스태킹 빌드, 치프틴의 RF와 결전 빌드, 이들의 포텐에 버서커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같은 머라우더 계열 형제들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거넷의 점유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으니 이번에는 치프틴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프틴은 과거에는 어설픈 성능과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밈으로 소화되며 예능 캐릭의 이미지를 가졌지만, 개편이 되면서 새로 생긴 치프틴만의 고유한 전직 패시브들은 치프틴의 기본 체급을 매우 높여줬습니다. 현재 치프틴의 스킬 점유율을 보면 정의의 화염과 정의의 화염의 보스 딜을 채워주는 화염덫의 점유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전 빌드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킬들인 시체 폭발 역시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프틴은 도대체 어떤 전직 패시브를 사용하기에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지금의 치프틴을 만든 녀석은 바로 죽음의 광분 히네코라입니다. 저는 치프틴이라는 전직명보다 히네코라라고 불러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해당 전직 패시브의 파워가 압도적인 강함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발동만 되면 템의 스펙이 아무리 낮더라도 압도적인 딜을 가지는 전직 패시브입니다. 이런 히네코라의 옵션은 확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제대로 발동되지 않은 경우는 적의 공격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프틴은 생존에서마저 특화된 전직 패시브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폭풍으로 감싸는 자 발라코와 물을 정화하는 자 타살리오입니다. 이 둘은 화염 저항의 최대치, 그리고 화염 저항만 집중적으로 올려도 모든 저항의 최대치와 저항을 쉽게 맞출 수 있는 생존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전직 패시브입니다. 이러다 보니 3속성 저항 모두 매우 높은 수치를 쉽게 맞출 수 있으며, 정의의 화염을 쓰려면 원래도 올려야 되는 화염 저항 최대치의 시너지를 더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능을 바탕으로 2주차가 되면서 높은 점유율 향상을 보인 치프틴 이외에도 몇몇 직업들이 1주차에 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주로 메타에 잘 맞는 직업들이 점유율에서 좋은 지표를 보였는데요. 지금의 현 메타를 잠시 언급하자면, 공격 속도와 시선 속도를 225%나 올려줄 수 있는 파격적인 기제를 가진 또아리를 트는 속삭임, 그리고 이번 시즌 용병의 수혜를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본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 마지막으로 빌드 자체가 메타가 되고 있는 영혼 희생의 금단의 의식과 무한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제들은 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효율을 보여주기에 해당 기제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빌드 및 직업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방금 언급한 기제를 무려 2개나 사용하는 빌드가 있습니다. 바로 빌드가 메타가 되고 있는 오컬티스트입니다. 오컬티스트는 1주차에는 2%, 2주차에는 5%로 무려 3%나 되는 점유율 증가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 1주차 영상의 마지막에서도 오컬티스트의 해당 빌드가 많은 스트리머의 주목을 받아서 오컬티스트의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5%의 점유율보다 놀라운 것은 역시 영혼 희생의 금단의 의식을 사용하는 유저가 오컬티스트의 61%나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유저가 해당 메커니즘을 통해 좋은 성능을 가지는 빌드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오컬티스트를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영혼 희생의 금단의 의식은 왜 높은 가치를 가질까요? 기존의 많은 주문 빌드들이 사용하는 기제인 공허 충전기, 랄라케시의 조바심, 말라카이의 고리, 일명 권능 삼신기를 통해서 높은 권능에 기반하여 주문 피해 및 피해 증폭을 챙기는 것까지는 크게 여타 다른 주문 빌드와 차이가 없지만, 영혼 희생의 금단의 의식과 무한의 속삭임의 시너지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원래 주문 빌드는 주문 스킬의 레벨이 올라가거나 인퀴지터의 전투 마법사 빌드처럼 압도적인 플랫을 추가적으로 얻는 형식의 스케일링을 통해 강해지지만, 무한의 속삭임이
영혼이생의 금단의 의식의 디메리트를 없애주면서 단순하게 에너지 보호막만 높이면 딜이 강해지는 일석이조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따리를 트는 속삭임까지 채용하여서 시전 속도까지 225%를 챙기다 보니 이번 시즌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빌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직업은 하이로펀트입니다. 하이로펀트는 대마법사 보조의 너프, 하이로펀트 자체의 전직 패시브 변경으로 인한 만화 수급 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가장 주력으로 쓰던 서리고체의 얼음 폭발이 상당한 너프를 받아서 많은 유저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로펀트는 2주차에 6%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는데요. 과연 어떤 스킬들을 사용할까요? 2주차 통계에 따르면 하이로펀트는 크게 번개 차원 이동과 투영의 소용돌이라는 스킬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의 번개 차원 이동을 이동 스킬로 알고 있던 분들은 물음표를 남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점유율이 표기되는 이유는 번개 차원 이동을 메인 스킬로 쓰는 빌드의 주된 딜 지분은 6링크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개 차원 이동을 사용하는 유저들 중에 스킬 점유율을 보시면 공전의 구형 번개가 99%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될까요? 해당 빌드의 3신기는 크게 멸리르, 인디곤, 종자가 있습니다. 우선 멸리르를 착용한 상태에서 적을 명중시키게 되면 최대 1초에 4번 장착된 주문을 발동하게 됩니다. 이때 발동하는 번개 주문의 비용 소모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3링크로 딜을 넣는 데는 링크 수가 부족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종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3링크를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대마법사 보조를 통한 플랫 확보 및 인디곤을 통한 막대한 주문 피해 증가를 얻어서 딜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시즌 하이로펀트가 만화 수급 방식이 변경된 점이 존재하기도 하며 인디곤을 100% 이용하기 힘든 단점을 멸리르의 만화 소모 없음을 통해 해결하고 멸리르의 발동 및 만화 소모와 기동성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서 갑옷의 회오리 발언과 집중 유지 시 시전 보조, 그리고 번개 차원 이동을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빌드는 해외에서 만화 스태킹 빌드를 많이 연구하는 유튜버 코너 컨버스님의 채널을 들어가시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리구체의 얼음 폭발을 대체하는 스킬이 연구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서리구체의 얼음 폭발처럼 서리구체의 스킬이 여러 번 발동되는 형식의 스킬로 너프 이전의 서리구체의 얼음 폭발만큼의 퍼포먼스를 가지진 않지만 기존 서리구체의 얼음 폭발이 너무나 막강한 포탄을 가졌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우수한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멸리르 대마법사 빌드와 그리고 투영의 소용돌이 대마법사 빌드 두 빌드 역시 번개 속성 기반 빌드이기 때문에 용병에게 역저항 세팅을 하여 이번 시즌 압도적인 딜 스케일링 능력을 가졌기에 하이로펀트 역시 점유율의 향상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점유율 변화 직업을 얘기하기에 앞서 제가 생각하는 고점 빌드의 특징들을 잠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크게 생존의 투자와 딜의 투자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빌드 또는 압도적인 편함과 극딜 능력을 가진 유틸이 좋은 빌드를 고점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이번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혼이생의 금단의 의식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 보호막을 올리면 생존이 올라가고 이는 곧 딜 향상으로 이어지기에 고점 빌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고점 빌드의 방향성을 누구보다 잘 갖추고 있는 직업이 바로 트릭스터라고 생각합니다. 트릭스터, 이번 시즌에 너프를 먹게 되었지만 1주차에 4%, 2주차에 6%로 많은 분들이 트릭스터로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릭스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자면 트릭스터는 회피와 에너지 보호막을 기반으로 높은 에너지 보호막을 갖추기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보호막에 비례해서 높은 플랫을 가질 수 있는 덧없는 칼날, 그리고 덧없는 칼날보단 캐릭터의 생존을 약화시키지만 압도적인 번개 플랫을 가지게 되는 에너지 칼날, 이 두 가지의 기제는 단순하게 에너지 보호막을 높게 올리게 되면 캐릭터의 생존이 올라가고 이는 캐릭터의 딜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릭스터는 여기에 더해 너프를 먹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회피와 애쉬를 동시에 크게 높일 수 있는 탈출의 명수,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흡수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 에너지 보호막에 매우 특화된 전직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또한 용병의 역저항 효율을 매우 잘 받기도 하고요. 뿐 아니라 동작 속도가 108% 이상으로 상시 보정을 받아 17티어에서 다양한 행동방해 관련 맵모드로부터 자유로우며 주문 피해 억제 또한 쉽게 맞출 수 있다 보니 맥클리어가 빠르거나 딜이 강하면서 손이 편한 방열지뢰, 소실의 속죄의 낙인 빌드 역시 고점 빌드에서는 트릭스터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직업들은 현 시즌의 메타에 맞게 좋은 기제에 근거하여 다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3주차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방금 말한 고점 빌드에 해당되는 빌드가 직업군의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렇게 효율성과 고점에 대해서만 논하다 보면 너무 소수의 빌드, 소수의 직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패스 오브 엑자일에서는 성능과 재미, 두 가지의 영역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게임은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때 비로소 오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성능과 재미 중에 어떤 요소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빌드의 진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주말에는 핵앤슬래시 전문 유튜버인 게이머비누님이 진행하시는 10디바인 빌드 콘테스트 일명 10디콘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플레이어 10디바인, 용병 10디바인 합쳐서 20디바인의 빌드 콘테스트로 진행되는데요. 한정된 금액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다양한 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언급된 도리안리의 프로토타입, 제독과 같은 기재 이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좋은 다양한 기재들이 나왔으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드 콘테스트를 통해서 다음 빌드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영감을 얻기에 좋은 기회이니 다음 빌드로 어떤 걸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기재들이 나오게 된다면 3주차 메타 분석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